데이 59 넘어왔고요. 첫 번째 문제는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겁니다. 늘 그렇듯 첫 번째 문장 중요하죠. 사람 이름이 나오십니다. 뒤쪽이 중요하지 않고요. 동사까지 계속 가봅니다. 자, 결국 found, 알아냈다는 거니까 이 앞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결국 알아냈다는 사실, 즉 that 이하가 중요한 게 되겠죠. 행동을 유발하는 장치들, 이것들이 꽤나 효과적이라는 거야. 어디에 있어서?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행동에다가. 자, 일단 뭐 거의 주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행동을 유발하는 장치들이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효과가 아주 좋아요. 뭐에 있어서? 그렇지, 행동을 한번 해보라고 동기 부여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행동 유발 장치가 뭔지를 눈여겨보면 되겠죠. 자, 일단 역접이 있는가 보시고요. 자, 보니까 역접이 크게 벗이 한번 나오고 아래쪽에 however가 나오고 있죠. 일단 결론 쪽에 가까운 아래쪽 however부터 끝까지 한번 봅시다. 자, 그 중에 일부의 학생들이 말이야, 어디에서? 그 연구에서 수동태니까 요구를 받은 거죠. 뭐 하라고? 세팅하라고. 나왔다, 드디어. 행동 유발 장치들을 세팅하라고 요구를 받은 거죠. 요구한 게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뒤쪽에 대시가 부연 설명하는 거야. 즉 행동 유발 장치가 뭐냐 봤더니 기록하는 거야. 미리 기록하는 거겠지. 간접 의문문 네모칠게요. 정확히 언제 그리고 어디서 그 학생들이 intended니까 의도했는지 쓰기로 그 리포트를, 뭔지 모르겠지만 리포트를 써야 하는 상황인데 정확히 언제 그리고 도대체 어디에서 그 리포트를 쓰기로 intended, 의도했냐, 결심했냐, 이거를 미리미리, in advance란 말은 미리, 앞서서니까 그거를 기록을 해두라고. 그게 바로 이제 앞에 나왔던 행동을 유발하는 장치가 되겠죠. 자그마치 75%의 그 학생들이 말이야, 이때 말한 도즈라고 하는 건 그런 걸 기록했던 학생들이겠죠. 리포트를 써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입니다. 꽤나 의미심장한 결과죠. 뭐에 있어서? 그토록 작은 정신적 투자에 있어서. 자, 질문. 이때 말한 그토록 작은 정신적 투자란 말은 뭐겠어? 그렇지, 앞에 이렇게 언제 어디서 리포트를 쓸 건가를 미리 기록하는 거, 요게 바로 정신적 투자고, 이게 곧 앞에 나왔던 액션 트리거즈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정답은 간단히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정확히 끝내고 싶으면 언제 어디서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정답 당연히 몇 번 되겠습니까? 4번 될 수밖에 없겠죠? 동기를 유발하는 것, 행동에다가. 그게 뭐야? 쓰란 얘기지, 너의 결심을. 즉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계획을 달성시킬지를 쓰는 것, 이게 바로 행동 유발 장치가 된다는 4번 정답일 수밖에 없겠죠? 우린 공부 차원의 나머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이어서 다음 문장 보니까 이제 실험이 드디어 등장하겠죠. 이때 말한 데이라고 하는 건 앞에 안 봤던 긴 주어들을 말합니다. 이 전문가들이 뒤를 따라갔다는 얘기야. 대학교 학생들을, 이때 말한 뒤를 따라갔다는 말은 추적 조사했다는 게 되겠죠. 어떤 학생들인가 꾸며줍니다. 어떤 학생들인가 하면 가졌던 학생들입니다. 뒤쪽에 있는 기회, 늘 말하지만 기회 같은 미래지향적 명사는 뒤에서 to 부정사 꾸민다고 늘 말하죠. 즉 추가 학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어디에서? 수업 시간에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 함으로써? by ing니까 writing a paper. 이때 paper이란 말은 논문을 뜻하고요. 논문을 쓰는 것에 의해서 수업 시간에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학생들을 추적 조사하는 거야. 자, 논문을 꾸며봐야겠죠. 어떤 논문인가 봤더니 뒤에 how가 나오죠. 즉 간접 의문문 네모치면 어떻게 그 학생들이 보냈는지, 크리스마스 이브를 까지 묶으면 되겠습니다. 즉 크리스마스 이브를 어떻게 보냈는가를 잘 기록한 논문을 작성하기만 하면 추가 학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학생들이 있어. 그런 대학생들을 추적 조사했단 말이야. 그러나 역점 중요하죠. There was란 말은 있었다는 얘기인데 뒤에 하나의 조건이 있었단 말이야. 자, 괄호치면 to 부정사의 목적이죠. 그 추가 학점을 얻기 위해서 그 대학생들은 had to는 must의 과거니까 반드시 제출했어야만 됩니다. 그 논문을. 자, by는 뭐뭐까지란 말이겠죠. 그 마감 시간 전까지야. 즉 12월 26일까지, 크리스마스가 지난 바로 다음 날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겠죠. 24일 날 있었던 일을 26일까지 적어서 내야 됩니다. 조금 올릴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졌었단 말이야, 의도를. 어떤 의도겠어? 그렇지, 그 논문을 쓰려는 의도가 있었겠죠. 추가 학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오직 33%의 그 학생들만이 end up ing, 기억날 겁니다. end up ing라고 하는 건 결국 ing 하는 걸로 끝나고 말았다는 얘기야. 첫 번째는 쓰고 병렬 구조 and 뒤에 결국 제출했던 학생들은 몇 퍼센트? 33%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이때 마지막에 나온 it이란 말은 뭐겠어? 그 리포트를 말하는 거겠죠? 즉 대부분 다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26일까지 못 냈다는 얘기야. 아마도 뭐 놀고 축제하다가 까먹었을 수 있겠죠? 자, 뒤에는 아까 봤던 겁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 중에 일부가 요청받았죠. 바로 행동 유발 장치, 액션 트리거즈를 한번 미리 작성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즉, 언제 어디서 그들이 리포트 쓸지를 구체적 적는 거야. 아주 작은 정신적 투자지만 이것만으로도 자그마치 75%, 즉 75%가 그 리포트를 써냈단 말입니다. 앞에서 봤던 33%보다 월등히 늘어났죠. 자, 이렇게 늘어난 건 작은 노력에 비해선 꽤나 큰 성취였다는 얘기입니다. 꽤나 의미심장했다는 얘기죠. 정답은 4번 정확했고요. 나머지 왜 오답인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Don't be니까 뭐뭐가 되지 마라. 토크란 말은 말만 하는 사람이, 즉 not A but B 형태로 말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doer, 즉 행동하는 사람이 되란 얘기인데 내용상 그런 의미는 아니었겠죠. 두 번째, why? 도대체 왜 그것은 그렇게 어렵냐는 거지. 가짜 주어 it과 진짜 주어 to 형태인데요. to 부정사 수동태니까 시작되어지는 것, 즉 시작한다는 게 왜 항상 그렇게 어렵냐. 시작이 어렵다는 거 아닙니다. 행동 유발 장치라는 핵심 키워드 나와야겠죠. 세 번째 명령문입니다. 약속해라, 오직, 또 간접 의문문 네모치게 what? 네가 할 수 있는 것,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만 약속해라. 할 수 없는 건 약속하지 말라는 얘기죠. 관계없는 거고요. 자, 5번은 낚시겠죠. 행동 유발 장치라고 하는 게 바꾼다는 겁니다. 일들을 바꾼다는 거죠. 언제? 그런 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려울 때는 말이죠. 자, 이거는 행동 유발 장치라는 핵심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학생들을 낚시하는 그런 유혹하는 복입니다. 낚이면 안 되겠죠? 정답 4번이 갈 수 있겠고요. 본문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행동을 유발하는 짧고 구체적인 계획 설정만으로도 실제 목표 달성 확률이 크게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 할 때는 반드시 짧고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미리 설정하라는 게 이걸 핵심이 되겠죠? 자, 이해가 되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 넘어왔고요. 문맥상 낱말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늘 말하지만 문맥이라고 하는 건 이 글의 주제를 뜻하기 때문에 주제를 벗어난 한 단어를 찾으면 되겠죠. 보통 단어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늘 그렇듯 첫 번째 문장은 글의 화두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괄호 쳐봅시다. 새로운 인간관계에서 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종종 disclose라고 하는 건 이 close가 뭔가를 닫는 거 아닙니까? 앞에 부정접두사 this가 있으니까 닫지 않고 연다라고 해서 우리말로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문제는 아주 천천히 드러내는 거겠죠. 자, 문장 끝난 거 아니고요. 콤마 뒤에 ing 분사 구문이겠죠. 내용상 공유하면서 오직 뭐를? few 많지 않은 겁니다. 몇 개 안 되는 세부사항을 처음에는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만 가지고 일단 주제는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야? 그렇지, 방금 봤던 새로운 인간관계가 막 시작되는 거야. 새로운 동네 이사 왔거나 새로운 학교에 전학 왔을 때 사람들은 종종 자기 자신을 아주 느리게 드러내는 거겠죠. 처음에는 당연히 중요한 거 안 말하고 몇 가지 세부사항만 공유하면서 뭐 나 어디서 왔어? 몇 살이야 정도만 공유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건 차차 공유하겠죠? 자, 뒤에 보니까 and 나오고 병렬 구조를 한 번 더 ing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공하면서란 말이겠지? 뭐를? 더 많은 개인적 정보를. 뒤에 보니까 오직 어떨 때만이라고 하는 only if가 있겠죠? 이때 말한 they, 그들은 앞에 나왔던 전학 온 사람들, 이사 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뒤쪽에 보니까 신뢰하게 될 때, 다음에 나오는 each other라고 하는 건 새롭게 만난 사람들을 말하겠죠. 즉 첫 번째 문장에 나왔던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뭐하게 되면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신뢰하게 되면 그때 더 많은 개인적 정보를 제공하면서란 뜻이니까 지금 현재 ing 1번, ing 2번이 병렬구조 and로 연결된 분사 구문입니다. 일단 주제가 확실해졌으니까 우린 다음 글부터 주제를 벗어난 한 개의 단어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when부터 한번 묶어보도록 하죠. 그들이 계속 people이겠죠? 시작했을 때 되는 것을 친구가 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까지 묶어본다면 이때 말한 큰 두 사람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대의를 받는 거겠습니다. 그 두 명이 공유했다는 거야. 안 봐도 알아야죠. 막 시작했던 거니까 절대 많은 정보는 아니겠죠. 따라서 뒤에 있는 주로 루틴한 일상적인 정보만 서로 간에 공유했을 뿐이란 얘기야. 그런 루틴한 게 뭔가 예를 들겠죠. 간접 의문문이니까 네모칩시다. 어디에서 서로가 자랐는지, 또 무엇이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팀이었는지, 병렬의 마지막 and 나오고요. 다시 한번 무엇을 그들이 했었는지, 생계로, 즉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자,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바로 몇 가지 안 되는 세부 사항들이면서 루틴한 정보가 되겠지. 2번은 큰 문제가 없단 말이야. 1번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서로 간에 드러낼 때 말이야.
자, 다음에 예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got to란 말은 뭐뭐가 되는 거니까 신뢰하게 될 때, 서로 간에 더 많이 신뢰하게 될 때까지 묶으면 되겠죠. 드디어 그 두 명은 시작했다는 거지. 공유하는 것을, 그들의 정보를, 어떤 것들에 대한. 다시 한번 서치해지가 나오십니다. 뒤에는 좀 더 개인적인 거겠죠. 즉 병렬 구조로 정치나 인간관계 그리고 종교 같은 조금 심오한 것들까지도 공유한다는 얘기야.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언제입니까? 그렇지. 그들 서로가 더 신뢰감이 생길 때, 비로소 그때만 이렇게 더 개인적인 거 공유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한 번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자, only after가 나왔습니다. 조심하세요. 문두에 only가 있으면 오직 이것만 그렇고 나머지 다 아니란 뜻의 강조, 즉 부정적 느낌이 있기 때문에 뒤에는 주어 동사가 도치된 의문문 어순, 즉 지금처럼 did they feel? 그들이 느꼈니? 같은 의문문 어순이 온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only after니까 오직 뭐뭐한 이후에야. 즉 그 두 명이 had known은 더 과거에 알게 된 거겠죠. 서로를. 그것도 얼마 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까지 묶고 본다면 이제는 친숙함을 넘어서서 거의 가족 같은 분위기까지 된 거야. 하나 더 과거를 나타내는 과거 완료 꼭 기억하시고요. 오직 그럴 때에만 그 두 명은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의문문 어순이 옵니다. 앞에 only 때문에 도치가 됐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자, 뭐를 느꼈나 봤더니 바로 뒤에 uncomfortable. 일단 부정접두사 on이 있다는 말은 편하지 않다는 거니까 뒤쪽에 있는 이야기하는 거에 관해서 편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더 개인적인 것들을. 자, 일단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귀면서 서로 알게 됐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 많아졌는데 불편하다? 말이 안 되겠죠. on을 빼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 잘못된 거 알 수 있겠고요. 우린 바로 다음 문장으로 이어갑니다. 자, 계속 예를 들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사람의 건강 문제라거나 또는 어려움들, 바로 딥하게 결혼 생활에 어려운 점들, 이런 건강 문제라든가 결혼 생활에 어려운 점 같은 경우 굉장히 사적인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이제 공유한다는 얘기입니다. although란 말은 비록 뭐뭐지만 역접이니까 사람들이 in some relationships란 말은 어떤 인간관계에서는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 공유하는 거를, 친밀한 정보를, 그것도 어떻게? 굉장히 빠르게 말이야 까지 묶어보면 물론 그렇게 친밀한 정보를 빠르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역접이죠.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보통 움직입니다. 뭐 속에서? 작은 증가량 속에서란 말은 아주 서서히란 말을 되게 고급지게 쓴 것에 불과합니다. 즉 개인적인 노출, 폭로란 말은 뭐야? 사적인 정보 공유는 굉장히 느리게 움직인다는 게 이 글의 핵심이 되는 거겠죠? 주제도 알게 되겠고 문맥상 알맞지 않은 것도 찾습니다. 자, 일단 이 글의 한 문장 요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때겠죠. 서로 신뢰가 쌓이고 믿고 좋아하게 되면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개인적 정보가 공유된다는 거야. 절대 서둘러 공유하지 않겠죠? 자,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문제는 빈칸 추론입니다. 늘 그렇듯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빈칸 보니까 여기 누군가가 나오고요. 결론을 맺은 거야. that 이하가 바로 결론에 해당되니까 잘 봐야겠죠. when부터 컴마까지 묶었을 때 there's 말은 뭐뭐가 있다는 거 우린 지금 여기에 그 주어를 찾아야 됩니다. 즉 무언가가 있을 때 사람들은 be likely to 기억나죠.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즉 의심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의심한다는 얘기야. and thus 따라서 그 사람들은 특히나 또 뭐뭐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엔 자기를 의심한 다음에 뭔가를 가정할 가능성이 높은 거야. 바로 that 이하를 가정하는 건데 뒤에 보니까 자기는 못 믿겠지만 자기를 포함한 그룹 전체가 반드시 옳은 것임에 틀림없다. 즉 나 자신은 못 믿겠지만 누구는? 그렇지, 뒤쪽에 나와 있는 이 그룹 전체는 옳은 게 틀림없다라고 해서 아마도 그룹한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같아. 자, 언제 그러냐 이거죠. 언제? 한 문장만 더 위에 올라가서 보도록 합시다. 마찬가지 when부터 보면 되겠죠. 뭐 할 때? 실험 참가자들이 뭔가를 발표했을 때 그들 자신의 움직임에 대한 어떤 추정치를 냈던 것 같아. 그거를 그룹 속에서 발표했는데 까지 묶으면 되겠죠. 자, 이러한 추정치들은 수동태로 강력하게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전치사 by 뒤에 what 간접 의문문이니까 네모 칠게요. 즉 다른 그룹 멤버들이 추정했던 것, 즉 다른 그룹 멤버들의 추정치에 의해서 자기가 한 추정치가 강력히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야. 세미콜론 뒤에 다시 한번 문장 나오니까 뭐 즉 정도가 되겠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꿨다는 거지. 뭐를 향해서?
그룹이 만들었던 평균치를 향해서. 감 잡겠죠? 사람들이 지금 뭘 못 믿는다는 얘기야? 자기 자신을 의심한다는 얘기는 내가 했던 움직임에 대한 추정치를 못 믿겠다는 거죠. 이때 말한 대어란 말은 각자를 말하겠죠? 그래서 각자의 추정치를 믿지 못하겠지만 누구는 여기 나왔던 the other group members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거겠어? 아까 말했던 the group을 뜻하겠지. 즉 그룹 전체가 했던 뭐는 그렇지 바로 그룹의 평균 값이라고 하는 거 이건 믿을 수 있겠다고 하는 거야. 다만 조심할 건 여기서 말하는 대어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그룹 속에 있는 구성원들이겠지. 그 구성원들이 각각의 추정값을 못 믿겠을 때 그냥 평균값 믿자 이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룹 속에 있는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그런 정확한 추정치를 모르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모르겠다. 평균치 따라가자 라는 것 같아. 따라서 여기에 알맞은 건 정답 하나밖에 없겠지. 그룹 구성원들이 볼 때 정답 모르겠는데 그냥 평균 따라가자 하면 정답 몇 번 되겠습니까? 그렇지. 2번 될 수밖에 없는 거 알겠지? 즉 명사 앞에 녹아 있다는 건 그 명사가 없다는 거니까 객관적으로 올바른 정답이 딱 하나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평균값, 그룹의 평균값을 따라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린 공부 차원에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또다시 when이 나오고 있죠. 자, 뭐뭐 할 때부터 해서 컴마까지 묶어봅시다. 일단 주어는 사람들이고요.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할 때 그들 자신의 판단을 계속 같은 말이네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은 look란 말은 뭐뭘 향해 돌아보는 거잖아. 다른 사람들을 향해 봅니다. 뭐 때문에? 증거를 위해서. 어떤 증거냐? 어부는 동격이죠.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올바르게. 즉 올바르게 선택하는 방법, 그것에 대한 증거를 위해서 누구를 향해 본다는 얘기야? 다른 사람들 향해 본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look란 말은 뭐뭐를 의존한다. 즉 내가 난처한 상황일 때 부모님을 쳐다본다는 말은 뭐야? 도와달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look to 뒤에 전치사 for가 나올 경우에는 누구에게 뭐뭐를 기대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 즉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증거를 기대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지. 우린 이미 결론 봤기 때문에 이때 말한 다른 사람들은 그룹을 뜻하는 거고 앞에 나온 대인은 그룹 구성원들을 말하겠지. 그래서 각각의 구성원들이 그들 자신만의 답을 모를 때 서로 다 몰라. 그럼 어떻게? 그룹 전체의 평균 값에 의존한다는 게 바로 이 문장의 숨은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 보면 이러한 자기 의심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생길지 모릅니다. because 나왔으니까 왜냐하면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ambiguous, 애매하기 때문이야. 뒤에 as it was라고 하는 건 마치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어디에서? 고전적인 일련의 실험들에서. 실험이 뭘 행하는 게 아니라 행해졌던 거니까 ed가 붙겠지. 따라서 누구에 의한 건가 봤더니 터키의 사회심리학자인 이 사람에 의한 거란 말이야. 일단 이런 사람들은 전문가시면 됩니다. 굳이 발음내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 심리학자가 projected란 말은 이때는 뒤에 나와 있는 빛을 쐈다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벽에다가. darkened니까 어두워진 방의 벽에다가. 즉 어두운 방 벽에다가 프로젝트로 밝은 빛 한 점을 쐈다는 거야. 자, and로 이어지겠죠? 동사 병렬입니다. asked라고 하는 앞에 있던 projected에 이어서 과거 동사 이어지는 거겠죠? 벽에 빛을 쏘고 나서는 요청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한테 뭐 하라고? 가르쳐 보라고. 또다시 간접 의문문이니까 얼마나 많은 빛이 움직였는지. while은 동안이니까 그 실험 참가자들이 그 빛을 바라보는 동안의 말입니다. 쌤이 늘 말하지만 ask란 말은 요청한다, 미래지향적 준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뒤에 미래지향적 to 부정사 온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셔야겠죠? 즉 어두운 방에 쐈던 빛 하나가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가를 실험 참가자들한테 한번 물어본 거야. 사실상 말이야, 그 빛은 never moved at all, 결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야. 반전이죠. but 그러나 because of은 뒤에 명사 나오겠죠? 시각적 환상이라고 하는 건 착시를 말하겠죠? 뒤쪽에 pp가 꾸며집니다. 텀이란 말이 용어, 즉 이름을 짓다는 얘기인데 ed가 붙었으니까 우리말로 이름 지어진 정도가 되겠지? 뒤쪽에 보니까 autokinetic effect라고 나와 있습니다. 까지 묶어본다면 먼저 kinetic이란 말은 운동의란 뜻인데 앞에 auto가 붙었으니까 자동 운동 효과라고 이름 지어진 착시 효과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 않던 그 불빛이 사실은 보였다는 얘기죠. 실제 움직이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 주변을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although 나오니까 바로 쳐야겠죠. 비록 뭐뭐지만. although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랑 동사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앞에 나왔던 it seemed라는 동사가 한 번 더 반복되기 때문에 뺀 것뿐입니다. 즉 그건 보였어. 어느 정도까지? 다른 정도까지. 누구에 있어서? 각각의 실험 대상자들에게 있어서.
까지 묶어본다면 각각의 실험 대상자들한테 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사회심리학자가 쐈던 불빛은 모두에게 움직이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참가자들이 발표했겠지. 그들 각자가 움직임을 추정했을 거냐. 그걸 그룹 속에서 발표했는데 솔직히 답이 확실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실제 움직이지 않았던 걸 본인 착시로 적은 거니까 말이야. 그때 이러한 추정값들은 강력히 영향받았죠. 그룹 전체들의 추정값, 즉 추정에 대한 평균값에 영향받았겠죠. 이 말은 뭐야? 잘 모르겠으니 평균 따라가자. 남들 하는 거 보고 따라가자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결론 맺은 건 뭐야? 뭐 할 때? 확실한 답이 없을 때, 즉 지금처럼 착시로 인해서 정답이 아예 없을 때 말하겠죠. 그럴 때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야? 일단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나서 강력한 가정을 하는 거죠. 나를 포함한 우리 전체 그룹의 정답이 옳을 테니 그걸 따라가자고 말입니다. 사실 모르면 아예 따라가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나머지 왜 오답인가 짧게 보십니다. 리틀은 자체 부정으로서 시간이 거의 없을 때겠지. 생각하거나 답할 시간이 없다. 윗글에서는 시간이 없다는 건 언급된 적이 없었죠. 세 번째는 일관성이 있을 때. 무엇에 관한 거야? 외부의 메시지가 일관성이 있다. 내용상 관계없겠고 또한 부정이 들어가야겠죠. 지금은 긍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substantial, 상당한 증거가 있다는 거야. 그들에게 반하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 그런 증거가 먼저 언급된 적도 없었겠죠. 다섯 번째는 어떠한 맥락이 있다는 거지. 뒤에 PP 있으니까 발표된 맥락인데 in advance라는 말은 미리미리 발표된 게 있다는 거야. 이것도 내용상 긍정이니까 들어갈 수 없겠죠. 빈칸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답 2번인 거 알 수가 있겠고요. 한 문장 요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할 때 자신을 포함한 집단의 선택에 강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모르겠으니 남들 따라가자는 게 기본 심리에 깔려있다는 거겠죠? 자, 이해가 되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문제 넘어왔고요.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전체 흐름 이꼴 주제니까 주제를 벗어난 한 문장 찾는 거고요. 보통 주제는 첫 번째 문장과 1번까지 이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 3, 4번 중에 있는 게 일반적이지만 보통 4번이 제일 많고요. 마지막 5번은 정답일 확률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벗어났던 주제가 다시 돌아오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5번처럼 돌아올 고양 같은 문장은 늘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이겠죠. 5번은 남겨놓고 정답은 2, 3, 4 중에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문장 화두라고 해서 중요하다고 했죠. 주어는 findings, 즉 발견들입니다. 뭐로부터? 몇몇 연구에서부터. 오는 그 연구 내용을 뜻합니다. 앞에 난이 있으니까 부정접두사겠죠. 달리 말하면 환자가 아닌 그룹들에 대한 연구입니다. search as가 있으니까 이를테면 어떤 그룹인가 봤더니 바로 대학교 학생들까지입니다. 자, 이만큼이 다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는 findings에 s가 붙어있는 복수 형태인 거 알 수 있겠지. 따라서 동사는 시사한다. s가 안 붙습니다. that 이하를 시사한다는 거예요. 이만큼이 주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that 이하의 새로운 문장 보니까 간단히 바라본다는 것. 이게 또 동명사 주어겠네. 일상적인 자연을까지 보고요. 뒤에 컴마를 뺀다면 동사는 당연히 easy가 되겠죠. 의미심장하게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뭐에 있어서? 촉진하는 데 있어서. 회복을 스트레스로부터. 즉 스트레스로부터 우린 지금 회복하고 싶은 거야. 그때 굉장히 효과적인 게 뭐란 얘기입니까? 그렇지. 바로 일상적인 자연을 보는 거란 얘기야. 가운데 컴마 본다면 비교되는 것처럼 이때 to는 전치사니까 뒤 명사가 나오겠죠. 지어진 경관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인공 경관을 말하겠죠. 자, 주격 관계대명사 꾸미죠. 그 경관은 당연히 부족하겠죠. 자연이. 까지 묶고 본다면 첫 번째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야? 자연이 부족한 인공 경관을 바라보는 것과 비교할 때 일상적인 자연 경관을 바라보는 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지. 주제를 바로 알았습니다. 우리 1번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의 초기 연구가 동사는 집중했다는 거야. 학생들한테 후가 꾸며주겠죠? 어떤 학생들인가 하면 경험하고 있던 학생들입니다. 말들하고 하는 건 가벼운 스트레스를 왜냐하면 기말고사 시험 때문에까지 묶으면 되겠죠. 즉 스트레스 해소에 있어서 자연 경관이 도움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기말고사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 같아. 1번은 문제가 없겠죠. 자, 2번 문장 넘어갑니다. 하나의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그런 설문지가 수동태로 이용되었다는 거야. 조심하세요. be used to가 시험 많이 나오는데 뒤에 있는 to가 동사 원형과 만나면 부정사입니다. 반드시 앞에서 끊어서
이런 부정사하기 위해서 주어가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수동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to 뒤에 명사가 나오면 주어가 사람이 나와서 이런 명사에 익숙하다는 뜻입니다. 비교 꼭 하시고요. 지금은 주어가 사람이 아니잖아. 설문지라고 하는 사물이기 때문에 사물이 이용되어진 거야. 즉 평가하기 위해서 회복할 수 있는 영향력을 말이죠. 뒤에 of가 나오고요. 그 영향력은 무엇에 관한 건가 봤더니 보는 겁니다. 그 유명한 상관 접속사 either A or B 형태겠지. 딱 보면 알겠지만 둘 다 지금 슬라이드가 나오고 있어. 즉 슬라이드를 보는데 either A or B니까 둘 중에 하나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슬라이드 샘플들을 보는 겁니다. unblighted이니까 blight라고 하는 게 손상시키는 거고요. ed인 손상된 거지만 앞에 on 있으니까 손상되지 않은 built settings. 앞서 말했지만 지어진 환경이란 말은 인공 경관을 말하고 있는 거야. 당연히 인공 경관이니까 부족하겠죠. 자연이. 즉 앞의 내용처럼 자연이 부족한 인공 구조물, 인공 경관을 바라보게 하는 것 아니면 두 번째 슬라이드는 당연히 뭐가 있어? 그렇지. 자연적인 거겠지. on이 있으니까 구별되지 않는, 다시 말해 특별할 것 없는 자연적인 세팅즈, 즉 자연 환경의 슬라이드를 본 거야. 뒤에 pp가 있으니까 dominate란 말은 우세하다인데 우세되어진 거겠지. 뭐에 의해서? 그렇지. 바로 뒤에 있는 초록 색깔 초목, 자연을 말하겠지. 즉 자연이 우세한 그런 자연 환경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본 게 있겠지. 이렇게 인공 경관 대 자연 경관 중에 하나를 보면서 우리말로 스트레스의 회복적인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기 설문조사가 이용됐다는 겁니다. 2번도 완벽히 이어지고 있죠? 세 번째 문장 봅시다. 그 설문조사의 결과가 시사했다는 거야. that year란 내용을. 주어인 자연 경관들이 foster란 말은 조성하다, 촉진하다 이때는 발전시켰다 정도가 되겠지. 더 큰 심리학적 회복을 발전시킨 거야. 뭐처럼? indicated니까 indicate가 나타내다는 얘기인데 ed가 있으니까 앞에 주어랑 비동사 빠졌겠죠. 즉 앞의 내용인 결과가 나타내진 것처럼 수동태 뒤에 by가 나오는 거죠. 바로 더 큰 감소가 있었던 거야. 뭐에 있어서? 부정적인 감정에 있어서. 이를테면 어떤 부정적 감정이 줄어들었을까? 바로 두려움, 그리고 분노, 공격성 같은 것들. 이런 거 다 감소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지. 자, and로 이어지고 이번엔 반대로 훨씬 더 높은 수준에 뭐가 있었겠니? 그렇죠. 긍정적 감정이 있었겠지. 자, 중요한 건 주어인 뭐가 바로 여기 있는 자연 경관이 말이야. 그런 더 큰 심리적 회복을 발전시켰단 말이야. 그러니 3번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정답 보나마나 몇 번이랬어요? 4번이라고 했잖아. 5번은 돌아와야 되니까. 자, 4번의 엉뚱한 문장 보면 새롭게 만들어진 경관이 있어. 뭘로 만든 거야? 콘크리트로 만들었다고. 일단 자연 경관이 아니죠. 인공 구조물이겠죠. 콘크리트 정글이 있는데 그 인공적 경관은 선택되어진 겁니다. 이거 동사 아닙니다. 동사면 뒤에 목적어 명사 나와야 되는데 지금 to가 있겠지. 즉 이러한 감정들을 목표로 선정된 콘크리트 정글의 인공적 경관은 이 주어야. 이게 직접적으로 도와줬다는 거지. 쌤이 늘 말하죠. 돕다란 동사는 뒤에 to 부정사도 올 수 있고요. 동사 원형도 가능합니다. 만드는 걸 도와준 겁니다. 환경을. 어떤 환경인가 봤더니 ing, 능동이니까 제공하는 환경이야. 즉 스트레스 회복을 말이지. 언뜻 보면 스트레스 회복이라고 하는 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지금 누가 봐도 뭐야? 이 글은 인공 경관보다는 자연 경관이 도움된다는 건데 이건 누가 봐도 콘크리트의 인공 경관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다시 5번 넘어옵니다. also 또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겠죠? 그 경관들, 즉 초목을 가진 경관이란 말은 자연 경관은 지속시켰다는 거야. 흥미 그리고 관심 집중을 더 효과적으로. 앞에 more 나왔으니까 비교급 then 나오겠죠. 조심할 건 뒤에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뒤로 빠진 도치가 됐다는 겁니다. 즉 이때 말한 도시 경관이란 말은 인공 경관을 말하겠죠. 당연히 자연이 없는 도시 인공 경관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런 경관들이 했던 것보다란 얘기죠. 자, 이때 대동사 did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일반 동사 sustained를 받는 겁니다. 일반 동사니까 did겠죠. 시험에 만약에 이거를 비동사 형태의 were로 바꿔서 출제한다. 일단 잘못됐다는 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자, 보문의 내용의 한 문장 요약은 간단합니다. 자연 경관을 보는 것이 인공 경관보다 스트레스 회복에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어렵지 않은 글이었고요.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5번째 문제는 한 문장 요약입니다. 늘 그렇듯 한 문장 요약을 먼저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보기를 집어넣어 보는 것만으로도 정답의 근거가 많이 보입니다. 주어는 아이들이겠죠? 뒤에 pp가 있으니까 노출된 아이들이야.
어디에? 비만을 가진 만화 캐릭터들에까지 묶으면 되겠죠. 따라서 뚱뚱한 만화 캐릭터에 노출된 아이들은 be likely to란 말은 뭐뭐할 가능성이 높은 건데 앞쪽에 뭐가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야. 즉 건강에 좋지 않은 식단을 먹을 가능성이 상식적으로 높아지겠죠. 내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가 뚱뚱하면 나도 그 캐릭터를 따라서 여러 번 먹게 되겠죠. 따라서 상식적 차원에서 1번과 2번 탐닉한다, 정말 좋아한다는 게 정답일 가능성이 있겠고요. 4번과 5번처럼 건강하지 않은 음식에 저항한다는 건 내용상 말이 앞뒤가 안 맞겠죠. 그 정도의 인내력, 자제력, 절제력 같은 게 아이들한테 있지 않습니다. 늘 말하지만 한 개짜린 버립니다. 과감하게 버리고요. 나머지 문장을 보자면 앞쪽에 콤마가 나왔고 위치가 나왔으니까 이건 계속적 용법으로 앞문장 전체를 말하겠죠. 그러한 사실은 can be, 뭐뭐 될 수 있다는 거야. 뒤쪽에 by ing니까 뭐뭐를 자극함으로써, 즉 그 아이들의 건강에 관한 지식을 자극한다는 게 뭐야? 내용상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음식 먹으면 네 몸에 해롭다 정도의 지식을 전달하는 거겠죠? 그러면 상식적 차원에서 건강이 안 좋은 걸 먹던 애들이 이제 건강이 안 좋은 걸 안 먹게 되겠지. 즉 이때 앞에 있는 which라고 하는 건 건강이 안 좋은 걸 먹는 게 오히려 유도된다? 말이 안 되죠. 정답은 modified, 수정, 완화, 보완된다. 즉 고쳐진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 차원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우린 2번이 정답일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여러 세대에 걸친 아이들입니다. 걔들은 자라왔단 말이야. 뒤에 보니까 누구와 함께 자랐는가? 통통한 만화 캐릭터들과 함께 자라왔던 거고요. 뒤쪽에 like라고 하는 건 그런 통통한 만화 캐릭터 이름들이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and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좋지 않을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기억나시지만 be good for 하면 뭐뭐에 좋다는 얘기인데 앞쪽에 메인 not이 있으니까 안 좋을지 모른다는 얘기야. 즉 아이들의 식단, 즉 다이어트에는 좋지가 않다는 걸 말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바로 화두를 던지고 있는 거죠. 뚱뚱한 만화 캐릭터 보는 게 오히려 식단에 안 좋다. 왜? 따라 먹으니까 뚱뚱해지겠죠. 자, 이제 수능 영어가 제일 좋아하는 실험이 나옵니다. 하나의 실험에서 주어는 아이들입니다. 나이는 6세에서 14세까지 아이들입니다. 걔들이 봤다는 거지. 만화 캐릭터를. 어떤 만화 캐릭터인가 봤더니 그 만화 캐릭터들은 수동태로 그려진 거겠죠. 뭐 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기억나겠지만 either A or B는 둘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는 정상 체중을, 두 번째는 지나친 과체중의 체형을 말이야. 까지 묶어본다면 여기 있는 6에서 14세까지의 아이들이 정상 체중 아니면 과체중의 만화 캐릭터들을 봤다는 겁니다. 뒤쪽에 after부터 컴마까지 묶어본다면 질문들에 답변한 이후에 on이라고 하는 건 질문 내용이겠죠. 즉 그 그림들에 대한 특성, 이때 말한 그림이라고 하는 건 만화 캐릭터를 말하겠죠. 그 특성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한 다음에 그 꼬마들은 수동태로 제공받은 겁니다. 사형식 수요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옵니다. 수동태에도. 첫 번째는 캔디, 두 번째는 쿠키. 이거나 이거를 제공받은 거죠. 자, 이때 말한 더 키즈는 앞에 있는 뚱뚱한 캐릭터를 보내드립니다. 얘들은 먹었다는 거지. 거의 2배를. as much 쿠키니까 twice as를 묶으면 2배만큼 많은 캔디를 먹었고요. 또는 마찬가지 as many cookies니까 2배만큼 많은 쿠키를 먹었다는 얘기야. 참고로 이때 캔디는 불가산 명사로 형태가 없는 모양이기 때문에 much를 쓰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뒷문장에 when부터 묶어야겠죠? 즉 이렇게 많은 간식을 먹었던 꼬마들이 봤을 때 명백하게 지나치게 무게가 나가는, 즉 과체중의 캐릭터를 말이야. 까지 묶어보고요. 다시 한번 as가 나와서 비교 대사 나오겠죠? 이때 노출된 도우즈라고 하는 건 바로 아이들을 말합니다. 어디에 노출됐는가 봤더니 to 이하에 보면 이번엔 날씬한 만화 캐릭터라든가 또는 명사 앞에 노가 있으면 아예 없다는 거죠. 즉 아예 만화를 보지 않았던 꼬마들에 비해서 말입니다. 이 문장은 배수 비교가 나온 거죠. twice as much candy or cookies as가 연결된 겁니다. 즉 더 날씬한 만화 캐릭터에 노출되거나 아예 만화를 보지 않았던 애들에 비해서 2배나 많은 캔디나 쿠키를 먹었다는 거겠죠. 이 말은 뚱뚱한 만화 캐릭터에 노출된 아이들이 그만큼 유혹에 약해졌다는 걸 뜻합니다. 자, 실험이 또 한 번 이어집니다. In another study, 다른 연구에서 이번엔 아이들이 수동태로 받았죠. 즉 질문을 받은 겁니다. 무엇에 관해서? 그들의 건강 지식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뭐 하기 전에? before ing니까 시청하기 전에 말이죠. 바로 뒤에 있는 건 만화 캐릭터 이미지를 말합니다. 똑같은 만화 캐릭터 이미지를 봤지만 차이점은 딱 하나가 있겠죠? 바로 그 전에 아이들의 건강 지식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This time, 이번엔 그 아이들의 먹는 선택이 were no longer impacted니까 더 이상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그렇지, 바로 그 과체중 캐릭터를 보는 것에 의해서. 이건 뭘 말하는 거야? 과체중 캐릭터 보기 전에 아이들의 건강 지식을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건강에 좋지 않은 건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만화를 본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다시 한번 박스 보면 obese, 즉 비만인 만화 캐릭터들에 노출된 아이들은 건강에 좋지 않은 식단을 먹는데 탐닉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다만 그러한 경향은 수정 완화 보완될 수 있다는 거야. 그들의 건강 지식을 한번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되시겠죠? 한 문장 요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통한 과체중의 캐릭터를 본 아이들은 당연히 더 많은 간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건강 관련 질문을 받은 후에는 이러한 경향이 사라졌다는 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되겠죠? 자, 도움됐길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데이 59번의 강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강 남았습니다. 다들 최선 다하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